야, 정말 월급만큼 오른 월세. 참 굉장히 좀 슬픈 얘기긴 하죠. 내가 뭐 받은 월급을 다 월세로 내야 되는 뭐 실질적으로 그 보통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 되겠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슈바베 지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슈바베 지수라는 거는 내가 그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얼마를 주거비로 부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뭐 우리가 그 대도심이나 메가로폴리스라고 하는 세계의 거의 대도심들이 이 슈바베 지수가 약 한 5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내가 그 대도심 다운타운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월급을 한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면 그중에 250만 원 정도 월세 내는 거는 어쩌면 좀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 뭐 높아도 한 30% 보통 한 20%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낯선 이야기가 될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월세가 좀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전세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시세 차익을 이제 많이 남기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이제 양도세를 내고 또 많은 보유세를 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뭐 양도세나 뭐 보유세나 이런 부담 없이 어떻게 하면 월세만 그냥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성공 투자 포인트를 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 시장에 이어서 월세 쪽 같은 경우에도 매물 품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매물 품귀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말이 바로 가격 상승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건은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시장 원리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지금 그래서 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품귀 현상을 겪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서울의 아파트 이러다 보니까 월세 지수가 101.6이어서 지금 4년 9개월 만에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세 시장은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주택임대차 입법 이제 100일이 넘어가고 하면서 전세난이 극심해지니까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아무래도 월세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팔기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받아서 장기전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만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매물이 이제 서울에 이제 한 포털에서 지금 이제 그 집계를 한 건데요. 약 한 11,000건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7월 31일 그 주택임대차 입법 시행 직전에 얼마 정도였냐면 이때는 서울의 월세 매물이요. 약 한 23,000건 정도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한 12,000건 정도가 사라진 거죠.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사라진 상태가 되는데 자, 지금 매물 품귀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도 물량도 없어요. 전세 물량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월세 물량도 없어요. 이게 다 지금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월세만 갑자기 줄은 게 아니라 매도라든지 뭐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매도 물량이 없는 거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자, 취득세 뭐 12%까지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여기에다가 또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 6%까지인데다가 뭐 공시가격도 이제 10년까지 해서 최대 90%까지 지금 현실화하겠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42%에다가 이제 30% 뭐 그 중과를 하게 되면 72%가 되는데 7.2% 지방세까지 하면 79.2% 거의 80%가 양도세예요. 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세 같은 경우나 월세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나 전세 같은 경우가 이런데요. 자, 지금 종로에 계신 분이 지금 A라는 분이고 지금 B라는 분이 지금 뭐 강남 쪽에 계시다라고 보면 자, 지금 현재 지금 A라는 분이 옮기려고 하더라도 직장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종로 쪽에 있는 전세를 빼서 강남 쪽에 이제 그 전세를 구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눌러 살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자, 지금 같은 단지 안에서 84제곱미터 33평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한 6억대 전세에 있습니다. 자, 근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11억에서 12억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분은 지금 종로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빼서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11억에서 12억 전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종로에 있으면 그렇죠. 종로에 있으면 그냥 지금 현재 아까 뭐 6, 7억이라고 하면 6, 7억 그걸로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만약에 B라는 분은 또 우연찮게 종로로 발령이 났다라고 하면 자, A라는 분이 강남으로 발령이 나도 집은 여전히 종로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B라는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혹시라도 직장에 이동이 있더라도 말 그대로 이동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 새로 들어갈 때는 엄청난 전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각자 위치에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7월, 1월에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월세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올라왔습니다. 계속. 자, 그런데 9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매월 1% 이상씩 지금 한 달에 1%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 이상씩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매물을 월세 매물하고 전세 매물하고 비교해서 보자라면은요. 자,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보다 원래는 엄청나게 작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가량 있는 곳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난이 지금 엄청나게 정말 극심화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무주택자분들이죠. 전세 쪽에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그렇죠. 지금 새로 공급하는 것들이 일종의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주변의 시세보다 좀 싸게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지금 뭐 그냥 열었다 그러면 10만 명 몰려가는 거는 뭐 그냥 다반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청약시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대기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다가 청약시장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난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구, 25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 매물이 더 많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전세 매물도 줄었어요. 자, 그런데 전세 매물이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월세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월세가 이제 많은 쪽들은 아무래도 그 1인 가구나 젊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많은 그런 지역들이 되겠죠. 뭐 종로라든지 뭐 중구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구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관악 같은 경우에도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관악이라든지 뭐 서대문, 송파. 자, 어쨌든 많은 업무지구들이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해서 1, 2인 가구들이 많은 쪽 같은 경우에는 월세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전세 매물이 중구 전체 안에 12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월세는 지금 242개나 돼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월세가 전세보다 배가량 많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약 한 124개 정도 되는데 월세가 약 한 235개 정도가 돼서 거의 배 가까이 나타나는 이런 쪽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에서도 흔한 월세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한 달에 300만 원을 어떻게 내고 살아? 아니, 한 달에 500만 원. 야, 500만 원을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이 도대체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자, 구로 쪽에 신도림 그 디큐브시티라는 바로 이 아파트 전용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거래로 올라온 게요. 보증금 1억에 무려 월세 300만 원입니다. 자, 월세 300만 원이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종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로 쪽에 있는 신도림 쪽에 있는 바로 여기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을 지금 실제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강남 쪽은 더 그렇죠. 자, 지금 잠실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 33평 정도 되는 게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전용 59제곱미터면 우리가 24평, 예전에 24평 그러면 서민아파트라고 했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자, 24평 서민아파트 월세가 보증금 1억에 무려 480만 원이나 합니다. 자, 84제곱미터 33평은 2억에 월 550만 원.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서울의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월세 난 대책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매입임대. 뭐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는 걸 정부가 매입해서 신혼부부라든지 뭐 청년들에게 지금 뭐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자, 내년에 매입임대에 지금 올해보다 한 1조 6천억 정도 더 편성해서 5조 7천억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올해 지금 매입임대가 약 한 500가구, 한 10,000가구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서 8,000가구, 77.2%가 지금 공실이에요. 아니, 정부에서 매입임대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전세는 아닌데도 거길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로 이거죠. 노후화와 입지 여건이 수요에 맞지 않아서 재임대도 어렵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거죠. 자, 전세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전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 시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실제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자, 오피스텔 일반임대 요거 가지고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보자. 자, 당연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내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요. 자, 일단은 청약가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갖고 있어도요.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100채 갖고 있어도 이것은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 때문에 투자 위험이 높잖아요. 자, 근데 오피스텔은 뭐 그런 공실 걱정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수익률은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그러면서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 3대 업무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피스텔 일반 임대 쪽이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